그래서 분의 1이잖아. 그러니까 이게 176분의 1000이잖아. 그래서 이거를 그 정수 부분까지만 이렇게 나눠. 그러면은 5점 얼마네? 이게 5까지 들어가네. 야, 그럼 5점 얼마라는 거에서 끝난 거야. 그러면 N은 무조건 6이지. 그러니까 이거를 다 나눌 필요가 없는 거야. 저거를 그냥 대충 이게 그러니까 나눌 때 요 176으로 해가지고 여기가 딱 보니까 5까지 딱 들어가요. 6부터는 안 들어가. 그러면은 이제 그 뒷자리는 계산할 필요가 없어. 5점 넘어가라는 얘기잖아. 그러면은 저 N은 자연수기 때문에 5보다 큰 거잖아. 6이지. 그래서 이런 식으로 찾으면 되는 거기 때문에 저 숫자가 들었더라도 그렇게 복잡하게 다 계산할 필요가 없어. 그냥 저 정수 부분만 찾으면 되겠지. 그래서 이렇게 하면 뭐 할만하니까. 그래서 또 뭐 하고 일단 그래서 첫 번째 그 숙제는 이것도 이제 그 심화 문제랑 그런 거는 내가 주말에 내줄 테니까 너희들 일단 그 기본 문제 먼저 해와. 거기 223페이지까지 알겠지? 223페이지까지 그것만 일단 우선 해오고 그다음에 이제 삼각함수 진도 나가면 이제 그거만 좀 더. 됐고, 야, 그래서 이제 이것까지 해서 이제 지수로 끝났어. 그래서 이제 지수로는 끝났고, 야, 그래서 이제는 지수 로그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걸 배울 거기 때문에 아직 그 정리가 덜 된 사람도 빨리 지수 로그 빨리 끝내고 이제 그리고 지수 로그 많이 밀린 사람도 이제 삼각함수 먼저 해. 그거 지수 로그 하다가 이제 삼각함수 하나도 못 하게 되니까 알겠지? 지수 로그는 이미 끝났기 때문에 뭐 그렇게 할 수는 없어. 그래서 오늘은 이제 삼각함수는 완전 별도의 얘기이기 때문에 여기서부터는 지수 로그랑 달라. 그래서 삼각함수를 하겠다. 그래서 이제 어디를 피냐면은 거기 220페이지 거기서부터 이제 한번 보자. 야, 근데 이제 오늘부터 이제 삼각함수를 하는 건데,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제일 큰 단어 하나 끝난 거야. 이제 지수로그 함수가 제일 큰 거 한 덩어리였고, 이제 삼각함수가 이제 한 덩어리고, 이제 수열이 한 덩어리고 이렇게 해서 이제 저렇게 세 덩이만 하면 되는데 이제 3분의 1 끝냈다. 이렇게 이제 보면 되고, 그리고 이제 삼각함수 하면은 그래프까지가 이제 중간고사 범위니까. 그래서 어쨌든 삼각함수는 뭐냐면 너네 중학교 때 삼각비 했잖아. 삼각비. 이제 삼각비를 배웠단 말이야. 삼각비는 뭐였냐면은 야, 까먹은 사람들은 이제 이거 이렇게 직각 삼각형이 있을 때 여기가 이제 뭐 세타고 여기 이제 세변 길이가 있으면 여기서 얘네들의 변의 길이의 비율 관계를 가지고 사인 세타는 저 C분의 B, 코사인 세타는 C분의 A, 탄젠트 세타는 A분의 B. 이렇게 이제 배웠던 것이 삼각비였지. 그래서 저거는 삼각형 안에서 저 변의 길이들의 비율 관계 가지고 사인값, 코사인값, 탄젠트 값을 찾았단 말이야. 그래서 이름이 이제 삼각비였는데, 근데 그 이름이 삼각함수로 바뀌었잖아. 그러니까 이제 뭐 하겠다는 얘기냐면 저 삼각형을 벗어나가지고 함수기 때문에 좌표 평면에다가 이제 옮겨놓고 저 사인값, 코사인값, 탄젠트값 찾는다 이 얘기야. 알겠지? 그래서 그걸 찾겠다라는 것이 목표고, 근데 이제 지금 내가 일단 해주는 중학교 복습이야. 일단 이거 첫 번째 요거 까먹은 사람은 요거 반드시 외워야 되고, 그 다음에 너네들이 이게 삼각비값 또 까먹은 사람들은 요거 반드시 지금 이제 마지막 일단 이제부터는 내가 다 너희들이 안다 생각하고 할 거라서 요거 꼭 외우고 있어야 돼. 그래서 여기 0도, 30도,
일단 이제 이거 거꾸로 가는 거지. 이제 이거는 기본적으로 우리가 안다고 생각하고 여기 깔고 들어가는 거여서 요건 무한대인데, 그래서 어쨌든 요렇게 되지. 그래서 요거는 이제 까먹었던 사람들은 무조건 외우고, 요걸 모르면 풀 수가 없지. 이제부터 진도를 못 나가. 그래서 사인이랑 코사인은 서로 반대로 가고, 탄젠트는 루트 30 곱해가면 돼. 루트 30 곱해가면은 이제 나오고, 세 개가 90도는 무한대인데, 저 무한대가 뭔 뜻인지 모르는 사람은 없다고 생각하면 돼. 없다. 그리고 뭐 비석분한 사람은 무한대가 뭔지 아니까 그 뜻이야. 그래서 요거는 이제 중학교 때 했던 거야. 그래서 이제 요걸 바탕으로 우리가 이제 삼각함수 할 거다. 그래서 일단 일반 각이라는 걸 이제 먼저 해야 돼. 아무튼 저거 까먹어놨고요. 야, 그리고 자기 삼각함수는 이제 계속 외우고 이렇게 해야 되기 때문에. 근데 오히려 지수 로그보다 쉬울 수도 있어. 왜냐면 이거는 지수 로그처럼 새로운 계산법이 아니라 너희들이 중학교 때 배웠던 것들이 확장되는 거여서 설명 자세히 듣고 잘 듣고 새로운 거 나오는 것만 잘 외우면 이거는 더 쉬울 수 있으니까. 사실 지수 로그가 제일 시간이 오래 걸리고, 어쨌든 일단은 우리가 각이라는 걸 계산할 때는 이 기준이 되는 시초선이라는 게 있어요. 여기를 이제 기준으로 시작을 하는 거야. 옛날에는 아까 말했지만 저 삼각형 안에서 저걸 했잖아. 그러니까 이 단계 필요가 없었거든. 근데 이제부터는 요게 이제 필요해. 근데 원래 각이라는 게 이제 필요하긴 하지. 근데 앞으로는 이제 시초선 그러면 거의 이거는 x축이야, x축. 앞으로는 거의 x축이 이렇게 시초선이 될 거야. 그래서 이제 요 시초선이라는 게 있고, 그 다음에 그러면 각이라는 건 얘가 이제 이렇게 벌어져서 만들어지는 거야, 그렇지? 이렇게 벌어져서 만들어지는 것. 그래서 이 벌어진 거를 우리가 동경이라고. 그래서 각이라는 건 바로 이렇게 시초선이라는 거하고 동경이라는 거하고 둘이 이루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시초선은 항상, 근데 아무튼 기억할 거는 시초선은 항상 고정이 돼 있는 거야. 시초선은 딱 고정이 돼 있는 거고 동경이 움직이는 거지. 동경이 움직이면서 각이 생기는데, 근데 너네가 이제 기억을 할 거는 이제 이 동경이 나타내는 각, 내가 이 동경이 나타내는 각을 세타라고 할게. 동경이 나타내는 각. 그러면 이제 너네들이 이제 생각을 바꿔야 되는 건 뭐냐면, 이 동경이 나타내는 각이 세타라고 해서 여기가 세타라고 생각하면 안 돼. 그래서 그러니까 이 여기를 얘네 둘이 실제 이루는 각을 우리가 뭐 각을 여기 크기를 쟀어. 그때 이제 알파라는 각이 나왔잖아. 그러면은 저 세타하고 알파는 같을 수도 있지만 저 위치에 있는 거는 한 바퀴 도른 다음에 멈췄을 수도 있어.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러니까 이거는 이 세타가 알파하고 같을 수도 있지만 이게 이렇게 한 바퀴 돌아서 여기서 멈춘 걸 수도 있잖아. 그러니까 360도를 돌고 알파에서 멈춘 걸 수도 있어. 그렇지? 그 다음에 두 바퀴 돌아서 멈춘 걸 수도 있지. 그래서 이제 이렇게 동경이 나타나면은 이 동경이 나타내는 각 세타는 있잖아. 얘 알파, 요 둘이 주어진 각 알파가 나타났으면 우리가 이렇게 쓴단 말이야. 360도 곱하기 n 플러스 알파. 앞으로는 이렇게 써야 돼. 왜냐면 언제 몇 바퀴 돌아가는지 모르니까. 그래서 바로 이렇게 표현하는 방법, 요것이 바로 이름이 일반각이야. 그래서 이 삼각형 안에서 실제로 뭐 저렇게 이루는 각이 세타다 이러면 상관이 없는데, 이제 앞으로는 좌표 평면에서 이걸 따질 거기 때문에 좌표 평면에서는 제가 한 바퀴를 돌았는지 두 바퀴를 돌았는지 이걸 모르기 때문에 저렇게 동경이라는 애가 있는데 걔가 나타내는 각은 실제 시초선하고 동경이 이루는 각을 알파라고 하면은 저 앞에 꼭 360도 곱하기 n 플러스 알파 이렇게 붙여야 된다. 알겠지? 요거는 이해가지? 그래서 이제 요렇게 나타내는 게 일반각이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또 무슨 약속을 했냐면 여기 이제 시초선이 있잖아. 근데
근데 앞으로 너희들은 아무튼 시초선은 그냥 x축이라고 생각을 해. x축이라고. 그러면 얘가 요쪽 방향 여기 시초선 기준으로 이렇게 가서 여기는 30도를 이루잖아. 그러면은 얘는 이제 요쪽 방향으로 우리가 30도라고 읽어. 그렇지? 근데 요게 요쪽에 있을 수 있잖아. 요쪽으로 예를 들어서 여기 30도라고 치자. 그러면은 그러니까 이 세타와 여기 세타 1이 있고 여기 세타 2번이 있어. 그럼 세타 1번은 360도 곱하기 n 플러스 30도 이렇게 나타내는 거고, 그렇지? 그럼 이 세타 2번을 나타낼 때는 이게 시초선이 여기서부터 가면서 우리가 이렇게 시계 반대 방향으로 갈 때가 플러스 각이고 요 반대 이렇게 시계 방향으로 가면 마이너스 각이야. 그래서 얘는 360도 곱하기 n 마이너스 30도야. 이 시초선보다 밑으로 가는 거는. 근데 이거는 이렇게 쓸 수도 있지. 여기서부터 출발을 해서 이렇게 해서 여기가 330도잖아. 얘네들이 이루는 각이. 그치? 330도기 때문에 이것도 똑같은 얘기지. 이것도 이제 똑같은 얘기지. 그래서 이렇게 쓰나 이렇게 쓰나 똑같은 얘기. 그거는 왜냐면 n에다가 뭘 넣느냐. 여기서 n을 하나 덜 주고 360도 여기다 주면 이렇게 되는 거잖아. 그치? 그러니까 어쨌든 중요한 건 시계 방향으로 내려가면 마이너스 각이라는 거. 알겠지? 옛날에는 삼각형 안에서만 했으니까 마이너스 각이라는 게 없었잖아. 이제 앞으로는 이렇게 마이너스 각이 있어. 시초선 밑으로 내려가면. 알겠지? 그래서 요 일반각 표현하는 거 요렇게 360n을 꼭 붙인다고 기억하고, 그 다음에 시초선의 시계 방향으로 내려가면은 마이너스 각이다. 알겠지? 그렇게 두 가지 그것만 알면은 된다.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두 동경의 위치관계 이거는 뭐 지금 해봤자 이제 너무 어려우니까 넘어가고, 거기 232페이지에 이제 호도법으로 가보자. 이게 사실 핵심인데 두 번째 호도법. 우리가 그동안에는 너네들 우리가 이제 60분법을 써왔어. 60분법이 뭐였냐면은 30도 뭐 지금 방금 계속 썼던 거 45도 360도 내가 여기 쓴 거 있지. 요게 이제 60분법이야. 근데 60분법은 요런 거란 말이야. 이렇게 그냥 이거 한 바퀴를 360도로 정해놓고 반쪽에서 180도, 반쪽에서 90도, 또 쪽에서 뭐 45도 이런 식으로 그냥 쪼개가지고 만든 거거든. 쪼개가지고 만든 거라서 얘가 있는데 단점이 뭐냐면은 얘는 실수가 아니야. 이게 실수가 30도, 45도라는 거에 크기가 없어. 그러니까 길이. 그러니까 크기라는 게 이런 크기는 있지. 여기가 이제 내가 예를 들어 45도고 여기가 90도니까 90도가 45도보다 크다. 이건 알잖아. 근데 이제 실수가 아니라는 건 뭔 뜻이냐면 이렇게 좌표평 우리가 좌표평면이 왜 중요하냐면 시초선이 여기가 내가 아까 말했지. 우리가 이제 앞으로는 이름이 삼각함수라는 거는 얘는 삼각형 안에서 했는데 쟤는 함수로 만들어서 이제 한댔잖아. 그러니까 30도, 45도 이거는 저거를 그냥 쪼개서 막 해놓은 거라서 이 0이라는 수치부터 크기가 없어. 그러니까 30도가 여기면은 뭐 이거의 2배가 60도고 이런 개념이 아니란 말이야. 그래서 얘는 실수가 아니라서 좌표평면에 찍을 수가 없는 거야. 그래서 이제 좌표평면에 이거를 찍기 위해서 이제 새로 나온 방법이 그것이 바로 호도법. 그것이 호도법이고, 호도법은 바로 이 각도를 각의 크기를 실수로 만들려고 만든 거예요. 저렇게 쟤네들은 30도, 45도, 뭐 60도, 365도, 360도 이런 거는 실수가 아니라서 그러니까 함수에서 쓸 수가 없어. 그래서 우리가 각의 크기를 실수로 표현하기 위해 새로 만든 게 호도법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돼. 그러니까 느낌이 오겠지만 이제 앞으로는 그러니까 뭔가를 표현할 때 30도 이렇게 잘 안 쓴다 얘기지. 물론 이제 그림상에서 있으면 우리가 뭐 쓰겠지.
쓰긴 쓰는데 앞으로 자주 안 쓸 거야. 그래서 이제 호도법은 그래서 실수하기 위해서 뭐를 약속했냐면은 가게 크기가 딱 고정이 돼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부채꼴이 있을 때 있잖아. 부채꼴이 있으면은 여기 이루는 각이 세타가 있고 여기 반지름 R이 있고 여기 호의 길이 L이 있단 말이야. 근데 이렇게 있을 때 이 부채꼴의 반지름하고 요 호의 길이 있지. 요 길이하고 요 두 개의 길이가 같은 순간, 요 순간을 우리가 1로 정한 거야. 그때를 세타를 1로 정했어. 저 반지름과 호의 길이가 같은 순간 1이고 단위는 이제 라디안을 써. 1라디안 이렇게 불러. 그래서 저 부채꼴에서 반지름과 호의 길이가 같은 순간을 1로 정하고 그 단위를 라디안을 쓴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돼. 그래서 앞으로는 그러니까 이렇게 예를 들어서 너희들 이거 많이 봤어. 사인 30도 이렇게 써있으면 사인 30도잖아. 근데 아무것도 안 쓰고 이렇게 30이 적혀 있잖아. 그러면 이거는 사인 30 라디안인 거야. 그러니까 아무 단위가 안 써 있으면 무조건 라디안인 거야. 앞으로는 이게 써 있으면은 30도인데 아무것도 안 써 있으면 무조건 라디안이야. 그거를 이제 생각을 해야 돼. 라디안은 아무 단위도 안 써. 그래서 이제 이렇게 되다 보니까 그러면 우리가 원이 있을 때 이게 이제 반지름 R인데 저 원의 반지름이 R이고 호의 길이가 2파이 R이잖아. 그치? 우리가 2파이 R이 한 바퀴 돌았을 때가 반지름이 R인데 그러면 우리가 저 호의 길이가 차지하는 거는 우리가 그러니까 2파이 R이면은 그때가 360도란 말이야. 중심각은. 그치? 그런데 우리가 지금 저 호의 길이가 반지름과 같을 때가 1라디안이었단 말이야. 그치? 1라디안이었어. 그래가지고 요거를 이제 정리를 했고 뭐 사실 이게 왜 이렇게 되느냐 내가 지금 보여주는 이 과정은 사실 너희들에게 중요한 건 아닌데 알면 좋고 그러니까 얘가 지금 이렇게 된 거야. 이게 책들 보면 라디안이 안 적혀 있어서 너희들 헷갈릴 수 있는데 그래서 요거를 이제 나누면 파이분의 180도가 1라디안이야. 너희들이 이제 외워야 되는 건 이거야. 파이분의 180도가 1라디안이다. 이거를 외워야 돼. 그러니까 이게 대충 하면 근데 이 수치도 알아야 돼. 뭐냐면 파이분의 180도면은 파이분의 그러니까 1라디안은 근데 사실 이 단위는 안 쓰지만 너희들이 안 헷갈리려고 내가 지금 초반이라 쓰는 거야. 1라디안이 파이분의 180도인데 그러면 파이는 우리가 아는 그 파이란 말이야. 저거 3.14 그거잖아. 3.14분의 180도야. 그래가지고 이제 정확히 나눠 떨어지진 않지. 왜냐면 얘가 3.14, 159이 막 이렇게 나가니까. 그러니까 이게 대충 얼마냐면은 한 57도 정도 돼. 그러니까 1라디안이 저 부채꼴의 반지름과 호의 길이가 같아지는 저 순간의 각도가 한 57도 정도 되는데 그거를 1라디안으로 한 거야. 그래서 근데 저 57도라는 수치를 외운다기보다는 너희가 1라디안이 180도고 파이가 3.14니까 이런 식으로 1라디안이 계산이 됐다. 요거는 알아야 돼. 그래서 일단 요거까지 이제 이해를 하고 저렇게 라디안 단위로 쓰는 게 호도법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 그러면은 이제 호도법 저 1라디안이 저거라는 게 중요한 게 뭐냐? 이제 앞으로 그걸 바꿔야 되는 거야. 뭐냐면 30도가 있잖아. 30도. 얘가 60분법이지. 호도법으로 바꿔야 돼. 바꿔야 되는데 이거 바꿀 때 지금 여기서 이제 보면은 이렇게 됐기 때문에 180도는 파이 라디안이야. 근데
이게 이제 지금은 내가 계속 라디안을 달아줘가지고 이들이 안 헷갈리는데 나중에 되면은 180도가 파이인 줄 아는 애들이 겁나 많아요. 이거는 180도가 파이인 게 아니야. 파이 라디안이 180도. 그러니까 3.14 라디안이 180도인 거야. 알겠지? 요게 180도인 거지. 파이가 180도가 아니야. 파이 라디안이 180도지. 내가 이렇게 얘기해도 나중에 그 소리를 한 사람이 분명히 생기기 때문에, 야, 그래서 이렇게 되기 때문에, 그러면은 여기서 1도는 180도의 파이 라디안인 거야. 1도는 180도의 파이 라디안인 거야. 그래서 여기서 얘를 라디안으로 바꾸려면은 30하고 이 1도를 없애기 위해 얘가 들어가는 거야. 이렇게. 그러면 저 도가 없어져. 라디안 단위로 바뀌어. 근데 이 단위가 바뀌는 거는 솔직히 이건 수학이기보다는 이건 물리여가지고 너네가 이제 물리를 하면은 조금 더 이해가 갈 수 있는데 어쨌든 뭐 지금은 그래서 저게 30 곱하기 1도이기 때문에 30 곱하기 1도니까 1도 자리에 180도의 파이가 들어갔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 그래서 바로 30도는 6분의 파이야. 그런데 너네들이 주의할 거는 6분의 진짜 6분의 파이가 아니라 6분의 파이 라디안인 거지 원래는. 앞으로는 안 쓰지만 어쨌든 30도는 6분의 파이. 그래서 마찬가지로 얘도 90도가 있다. 90도는 90 곱하기 180분의 파이이기 때문에 2분의 파이 라디안이 된다. 이렇게. 그리고 360도는 360 곱하기 180분의 파이이기 때문에 이 파이가 된다. 이렇게 돼. 근데 이게 지금 이렇게 바꾸는 거는 결국 180으로 나누고 파이 된 거잖아. 그치? 그러면 이제 이거를 바꾸는 건 더 쉬워. 뭐냐면 3분의 파이를 60분법으로 내가 바꾸고 싶다. 그러면 파이가 아까 내가 180도랬지. 파이 라디안이. 여기 180이 들어가서 그래서 이것 때문에 이제 애들이 파이를 180도라고 생각을 하는 일이 벌어지는 건데 아무튼 60도야. 그러면 3분의 2파이는 얘는 바꾸기가 그래서 굉장히 쉬워. 파이 자리에 180도만 넣으면 되기 때문에 120도 이런 식으로 되는 거야. 그래서 요거는 쉽지? 파이가 달려. 근데 이게 대부분 단위에는 파이가 달려있거든. 왜냐면은 우리가 흔히 아는 각도들 이걸 하면 여기 무조건 파이가 달리잖아. 그치? 파이가 달리기 때문에 요거는 이제 너희들이 잘 해야 돼. 왜냐면 여기다가 이거 너무 쉽거든. 이거 솔직히 여기다가 180만 넣으면 되는데 여기다 180만 넣으면 되니까 이거 잘하는데 이제 니네들이 이렇게 하다가 잘 못하는 게 그럼 1라디안은 어떻게 바꾸냐. 이거 1라디안은 아까 말했지만 1라디안이 파이분의 180도란 말이야. 그러니까 얘는 1라디안이 파이분의 180도야. 그리고 3라디안은 3 곱하기 파이분의 180도인 거야. 근데 이거는 내가 이제 지금 말을 해줬지만 나중에 되면은 또 이게 잘 까먹어. 이게 왜냐면 이게 잘 안 쓰니까 계속 요것만 써가지고 어쨌든 바꾸는 방법은 저 60분법을 파이로 바꾸는 방법은 180으로 나누고 파이 곱하면 되고 이 호도법으로 나타나져 있는 애를 60분법으로 바꾸는 거는 파이 자리에 180 넣으면 되는데 파이가 없을 때는 이게 들어간다. 알겠지? 파이가 180도. 그래서 이렇게 기억을 해서 우리가 이제 이거를 바꿔볼 건데 얘들아 그래서 거기 봐봐 그 뭐냐 아니 뭐 뭐냐 그런 게 아니 그래도 바꾸는 거야 아 거기 얘들아 3번 235페이지에 3번 바꿔봐 235페이지 3번 135도 어떻게 바뀌어 135도 135를 180으로 나누고 파이를 준다 이거지. 알겠지? 그래서 135도는 4분의 3 파이. 알겠지? 그 다음에
150 곱하기 180분의 파이지. 그렇지? 그래서 마이너스 6분의 파이 이렇게 된다 이거야. 그래서 첫 번째, 두 번째 그거는 이제 180으로 나누고 파이 닿는 거고. 근데 얘는 쉽지? 3, 4번은 어떻게 한다고? 그냥 파이 자리에다 180도만 넣으면 돼. 그렇지? 그래서 3번은 240도, 4번은 마이너스 225도. 알겠지? 근데 파이 자리에 사실 180도를 원래 넣은 건 아니야. 거기다 파이분의 180으로 한 거지. 어쨌든 그런 식으로 있다. 알겠지? 야, 그래서 우리 이제 거기까지 이제 그거 바꾸는 건 알겠지? 그 다음에 이제 거기를 보자. 거기 234페이지. 야, 그래서 이제 이게 이제 편리한 게 뭐냐면 아까 이거하고 요거하고 같을 때가 1이라 그랬지. 그렇지? 그러니까 요런 부채꼴이 있을 때 여기가 중심각이 세트하고 반지름이 R일 때 그 호의 길이, 이 호의 길이 찾기가 쉬운 거야. 그냥 같을 때가 1이니까 얘가 세타로 바뀌면 이것만 곱하면 얘니까 얘 호의 길이는 R 세타가 되는 거지. 왜냐면 저 L하고 R이 같을 때가 세타가 1이잖아. 그러니까 세타가 2면은 2R, 3이면 3R 이렇게 되는 거니까. 그래서 첫 번째 부채꼴의 호의 길이 구하는 방법은 R 세타다. 야, 근데 이거는 주의할 거는 부채꼴이 나오고 6분의 파이 반지름 2 호의 길이 구해라. 이때 쓴다는 거야. 알겠니? 이게 라디안으로 달렸을 때 이게 3분의 파인 거지. 여기를 30도 2 이렇게 주어졌는데 호의 길이 구해라고 하면 2 곱하기 30도 이건 아니지. 그치? 이렇게 포도법으로 주어졌을 때가 성립한다 이 얘기야. 그런데 이게 사실 너네들이 이제 이거 해보면 우리 원래 이 부채꼴의 호의 길이 구할 때 그거 했잖아. 우리가 원래 2파이 R인데 여기다가 360분의 30도 이렇게 해서 구했잖아. 그치? 이거 구하면 얘가 똑같아. 그러니까 아까 그 작업을 이거 하면서 이 작업이 다 들어간 거라서 똑같이 나와. 그치? 그래서 이렇게 나온다. 어쨌든 중요한 건 포도법으로 주어졌을 때 말하는 거야. 그리고 두 번째 요 부채꼴의 넓이는 이게 중학교 때 요 2분의 1 R 공식 요거 배운단 말이야. 그러면은 L이 요거니까 이제 여기까지는 다 되고 L 자리에 이렇게 돼서 2분의 1 R제곱 세타 이렇게 두 가지 공식, 이렇게 부채꼴 호의 길이 구하는 공식이랑 넓이 구하는 공식 요 두 가지만 알면 되니까 알겠지? 그렇게 정리해. 거기 개념 포인트에 적혀 있지. 그래서 그것만 알면 돼. 뭐 그것만 알면은 뭐 일단 오늘 그 기본 그거는 그래서 야, 그다음에 이제 그럼 예제 1번을 보자.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거기 보면은 이제 너희들이 그동안 삼각비 할 때는 없었던 이제 단어가 나오는 거야. 예제 1번 뭐라 그러냐면은 세타가 제 1, 4분면 각. 그러면 이런 얘기가 왜 나오냐면 이제 아까 말했지만은 우리는 이렇게 좌표평면에서 내가 언제나 기준이 되는 시초선이 여기 수축이 여기 시초선이 됐지. 시초선이 나오고 세타라는 애가 1사분 여기가 1사분면이잖아. 그러니까 근데 세타가 저게 무슨 뜻이냐면 이 세타를 나타내는 동격 이게 1사분면에 있다는 얘기야. 그래서 이게 이렇게 돼 있다는 얘기야. 지금 세타가 1사분면의 각이다 라는 얘기는 이 그림을 말하는 거야. 이거를 이해해야 돼. 그러면은 실제 얘가 이루는 각은 알파라고 했지 내가. 그러면 세타를 어떻게 표현?
그치? 야 이거 근데 이건 알잖아. 여기가 기준점이니까 0도, 90도. 근데 우리 이것도 사실 이제 라디안을 써야 되긴 하는데 너네들이 아직 안 익숙하니까 이렇게 할게. 일단 0도, 90도, 180도, 270도 이렇게 가잖아. 그러니까 제가 세타가 1사분면 각이면 0도부터 90도 사이에 있는 거지. 그래서 0도부터 90도 사이에 있는데 니들이 이제 틀리면 안 되는 거는 이렇게 쓰면은 안 된다. 그래서 요 세타가 0도부터 90도 이렇게 쓰면 안 돼. 왜냐면 얘가 몇 바퀴 돌았는지 몰라. 음반자에서 몇 바퀴 돌았는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이 일사분면의 각이라는 거를 나타낼 때 이 세타라는 공이 그때는 360m 플러스, 왜냐면 제가 멈춘 곳이 얘가 지금 360 곱하기 n하고 몇 바퀴를 돌았는지 몰라. 그래서 일사분면 각이라고 표현했을 때는 이렇게 표현해야 돼. 이렇게 돼 있는 거야. 그러니까 저 세타가 몇 바퀴 돌아서 저기서 멈춘지 몰라. 그렇기 때문에 그냥 0도부터 90도라고 하면 틀리는 거야. 세 바퀴 돌아서 0도와 90도 사이에 있을 수도 있는 거고, 네 바퀴 돌아서 0도와 90도 사이에 있을 수도 있는 거야. 그때 이제 뭐가 그랬냐면 2분의 세타는 몇 사분면 각이냐 이걸 물어봤어. 그러면 2분의 세타면 얘를 2로 나눌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게 보통 애들이 처음에 틀리는 게 이렇게 하고 2로 나눠가지고 45도. 그래서 이렇게 해서 틀리는 거야. 이렇게 하면 안 돼. 이렇게 해놓고 2로 나누면 이렇게 존재할 수 있는 2분의 세타 이렇게 존재하지. 그러면 얘가 존재할 수 있는 거는 이제 n에다가 값을 넣으면 돼. n에다가 0을 넣으면은 0도부터 45도까지 존재하는 거지. 그 다음에 n에다가 1을 넣으면은 180도부터 225도까지 존재를 하는 거지. 그치? 그 다음에 n에다가 2를 넣으면은 360도부터 360 플러스 45도니까 다시 0도에서 45도 돌아가는 거지. 그치? 360도 돌면 똑같은 거야. 그래서 이 2분의 세타가 존재하는 사분면은 지금 얘 기준으로 0도부터 45도 요 사이에 일단 한번 나오고, 그 다음에 180도부터 여기 225도까지 이렇게 두 곳에서 나오기 때문에 제1사분면하고 제3사분면 요렇게가 답이 되는 거야. 되겠니? 그래서 요거의 답은 요게 답이다. 이렇게 존재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잘 정리해놓고 얘들아 거기 1-1번에서 1번 한 개만 해봐. 1번 한 개만. 그래서 이 사분면 답이다. 이 사분면 90도와 180도 사이지. 그러니까 세타는 이렇게 되고 2로 나누면 180도 80도 90도 이렇게 되니까 n에다가 0 넣으면 45도부터, 그래서 n에다가 0 넣으면 얘가 45도부터 90도 여기 사이 이렇게 하나 나오고, n에다가 1 넣으면 여기 225도부터 270도, 그 다음에 다시 저쪽으로 돌아가. 그래서 이렇게 두 개의 사분면에서 나오는 거지. 그러니까
40으로부터 90도. 그다음에 80도, 225도, 270도, 다시 360도로 돌아가는 거니까. 그래서 저 n에다가 1, 2, 3, 4 이렇게 넣으면 저렇게 두 곳을 계속 왔다 갔다 하면서 나타나는 거지. 알겠지? 그래서 그렇게 된다. 야, 그래서 그 1 이제 2번을 해야 되거든. 이제 이게 근데 겁나 어려운 건데 이게 1-2번이 그러니까 이게 사실 애들이 잘 못해. 이게 거기 231페이지에 개념 플러스 있거든. 거기 231페이지 개념 플러스 보이니? 그 박스에 231페이지 보이지? 사실 그거를 다 외우면은 풀 수는 있는데 그걸 다 외워도 사실 못 풀어. 왜냐면 다른 직선도 나오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걸 다 외우면은 풀 수가 있지만 여기 나온 게 나온다면, 그런데 여기 나온 거가 아닌 다른 게 나오면 또 못 풀어.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이제 외우기보다는 내가 이제 지금부터 설명해 주는 거를 잘 이해하는 게 좋아. 왜냐면 시험에 저 5가지만 나온 게 아니거든. 그래서 이제 1-2번은 어쨌든 그 너희들이 자기한테 정 안 되겠으면 그걸 참고해서 하면 되니까 231페이지의 개념 플러스를 참고하면은 1-2번을 할 수 있다. 1-1과 1-2와 1-3이 지금 똑같은 문제야. 두 개를 다 쓰는 거야. 1-2와 1-3이 그 표를 쓰는 거야. 알겠지? 그래서 이제 내가 그거에 대해서 설명을 해줄 건데, 이거는 약간 좀 걸리니까. 야, 요거는 그러면 좀 쉬었다가 이것도 하면은 또 우리가